2024년 10월 4일 금요일 아침 뉴스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사씨님. 네, 오늘 헤드 타이틀 DSR 3단계 당겨지나, 5대은행 9월 가계대출 5.6조. 전문가 의견은 추가 규제하더라도 지역별 적용 가능성 크다. 네, DSR 요 내용이 나왔네요.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사실은, DSR 2단계가 최근까지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또 3단계가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2단계도 잘 몰라요. 2단계도 잘 모르는데, 3단계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그 단계마다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출에 스트레스를 더 주는 거예요. 압박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압박을 주냐면, 보시면은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요? 예.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한도가 적어져요. 보면은 여기가 지금 대출 금리가 거의 2배 뛰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2배 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적용 대상이 1단계는 좀 적었다면 2단계, 3단계 갈수록 적용 대상도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제 다 막아버리는 거죠. 대출을 못 받게. 그렇게 되면은 부작용으로 대출이 필요 없는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출을 이용해야 되거나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좀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연소득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서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4% 조건으로 스트레스 2단계를 했을 때 원래는 4억 1,900이었는데 2단계 적용하면서 3억 6,400으로 되고 그러면 5,500만 원이 이제 축소가 된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3단계로 가게 되면 더 줄겠죠. 그쵸. 예, 그러면 한 3억 초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2배씩 뛰고 이게 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래서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왜 이렇게 이거를 시장이 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지 그냥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냥 느낌적으로. 왜냐면은 자영업자들을 그냥 생각을 놓으면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빌려서 쓰잖아요. 저 웬만하면 근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금융권에서 대출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2금융권으로 가죠. 2금융권 안 되면 이제 3금융권으로 가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완전 사채, 네, 사채 쓴다는 3금융이 안 되면 이제 사채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거를 더 지금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냐. 근데 뭐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사람들 그 위쪽에서 이제 이거를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예,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왜 시장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 좀 너무 이런 쪽에 너무 포커스를 네.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그쪽이니까 이제 넘어가고. 네. 은행권 모집인 대출 막자, 이금융권 풍선 효과. 방금 전 얘기랑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우리가 방금 한 거네요. 1금융 맞으니까 2금융 가고 3금융 맞으니까 4채로 간다. 네.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에 이게 이어지네. 풍선 효과 바로 그냥 뉴스가 이어졌네. 네. 서울 아파트 매매가 3주 연속 둔화. 대출 압박에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됐고 매물 부족에 전셋값은 72주 연속 상승. 결국 전셋값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라고 전문가가 의견을 주셨네요. 저도 이 생각은 똑같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추후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네. 보통 이제 대출이 막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아파트를 못 사게 되는 분들이 이제 전세로 이제 가는 경우도 이제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못 하니까 이제 전세로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매매를 해야 되는 수요들이 전부 이제 전세 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매매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 어떻게든 또 사게 하려고. 매매가가 떨어지려면 이제
호가를 낮춰서 던져야 되는데 그쵸, 그쵸. 제가 계속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닉셀이 없고 지금 매도자들도 그냥 느긋해요. 심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둔화라는 표현을 쓴 거고 이게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서는 그냥 횡보장. 네, 그래서 그냥 박스 꺼내서 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둔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딱 거래량이 그냥 조금 줄어들. 그렇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네네. 그런 표현이죠. 네. 네. 네 번째 뉴스는 서울 신축 역세권 오피스텔 꿈틀. 네. 그래서 서대문, 영등포, 여의도 신축 실거래 상승. 입주 줄고 금리 인하 호재. 전문가 청년 인구 유입으로 보증부 월세 전세 매매 오를 것. 네. 확실히 역세권 오피스텔 하면은 직장인으로서는 되게 또 좀 메리트가 또 있기도 하고 그 좀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주거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 뉴스도 전체적인 시장에서 보면 네. 한번 거르고 보고 싶네요, 저는 또. 네. 요것도 거르고 봐야 되나? 거르고 보고 싶네요. 저번에 빌라 뉴스처럼 네네. 아파트도 지금 다 온기가 퍼지질 않았는데 무슨 오피스텔이냐? 아직. 근데 오피스텔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뭐 주거용으로 나뉘고 뭐 아파텔도 있고 네. 그리고 그냥 소형 오피스텔도 있긴 한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가 많고 그러고 하니까 뭐 꿈틀댄다라고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네,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오피스텔이 가격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오피스텔은 수익형 상품이지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리는 상품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파트가 네. 시세 차익이 훨씬 크고 얘네들은 이제 수익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네. 은행 금리가 이제 내려가니까 저런 수익형 상품이 뜰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게 뭔가 네. 그냥 진짜 살기 좋다. 뭔가 그냥 뭔가 이제 역세권 근처니까 약간 저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 투자의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 또 다른 느낌이. 그렇죠. 네. 저처럼 이제 약간 부동산을 투자로 보면 네.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저런 거는 저대로 안 보고 그냥 거꾸로 본다. 네, 거꾸로 본다. 네,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토부 위법 위심 행위 397건 적발, 강남 상구 마용성 이상거래 급증. 네, 그래서 국토부 올 하반기 신고분 기획조사 내년 4월까지 지속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보면은 강남 3구 뭐 마용성 저기 어디야 또 서울 북동부 쪽으로 가면 이제 노도강 막 이렇게 막 묶어서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혹시 뭐 묶인 기준이라는 게 딱히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막 이제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부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부르는 건 또 아닐 테고 뭔가 성격이 비슷한 동네다 약간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 강남 상구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반등, 만약에 폭락을 했다. 그러면은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지역이 강남 상구죠. 맞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반등이 제일 빠른 지역이 강남 상구입니다. 네. 그 다음 급지가 마용성이라는 거죠. 마포, 용산, 성동구? 네네네. 네네. 네. 그래서 마용성이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강남 상구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마용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름을 갖다 붙이길 좋아하니까. 그 다음이 이제 사람들이 네. 그 다음 급지를 노도강으로 보자. 이렇게 한 건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트로피 아파트, 뭐 메달 아파트. 그리고 이게 2000년 중반에도 있었어요. 2006년도경에 집값 상승기 시절에 그때는 버블세븐 지역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버블세븐? 네. 버블세븐 지역을 아예 그냥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가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니까 거기를 사면 된다는 인식을 이제 거꾸로 주게 된 거죠. 버블세븐 지역을 정부에서는 잡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버블세븐 지역이 어디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용인시, 분당 신도시, 평촌 신도시.
아, 이렇게 7개 지역을 버블 7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강원도가 되게 넓네요. 네. 그때는 이제 강남 3구, 네. 그리고 목동, 용인시, 분당 신도시, 평촌 신도시. 네. 네, 용인시에서는 이제 수지 쪽, 네. 요쪽이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뉴스를 그냥 저는 어제도 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 21억 아파트를 뭐 대출 없이 뭐 샀다는 내용도 있고, 뭐 네. 자녀가 뭐 엄마한테 용산구 아파트는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제 증여했는데 이 증여 과정이 좀 약간 의심스럽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이상거래가 여기에 급증을 하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자산을 에셋 패킹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이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지역인데 네. 이런 데서 이상거래가 급증한다는 것은 여기서 먼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있는 사람들이 저런 행위를 계속 밑에 자녀한테 이상증여를 하거나 대출받기 힘든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대출을 일으켜서 저런 행위들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아직도 집값 상승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비율을, 시장 비율을. 이게 네. 또 이제 이승 뭐라- 빠른 거죠. 네. 그러니까 잔머리 쓰거나 나쁜 놈들이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원래 네. 딱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또 돈 냄새 또 이제 그렇죠, 맡고서 저런데 이제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지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히 이렇게 해서 뭐 이 나쁜 놈들이 뭐 이렇게 해서 적발해서 뭐 이렇게 해서 뉴스를 볼 수도 있지만 네네. 저는 이걸 딱 보고 든 생각이 이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나쁜 놈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벌써 냄새를 맡았다. 아까 표현해 주신 대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보여지네요. 아, 예. 그리고 오직 유글에서만 오늘 또 필진 분들이 어제도 올려주신 예당의 추억, 그리고 옆집 아저씨에게 찾아온 두 번째 게 청약 강풍, 뭐 요런 뉴스들이 요런 칼럼들이 있는데 네. 요거는 읽어보시면 좀 약간 공감대가 있으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이더라고요. 예. 돈을 계약금을 가지고 가셨는데 네. 결국에는 못했다. 예비번호 눈물이 나온다. 예. 그래서 이 생애 최초나 이런 특공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은 청약 관리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 점수를 내가 당첨권에 들 수 있게 네. 네, 청약 통장 기간 그리고 뭐 부양 가족이라든지 내가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면 신혼부부 뭐 그리고 내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면 뭐 신생아 특공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 점수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점수들을 준비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특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나오는 특공이라든지 일반 분양분들은 거의 로또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5억에서 뭐 10억 차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컬럼을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런 컬럼을 읽고 나서 깨달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두도님은 통장 아직도 안 만드셨죠?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뭐 은행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은행 못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가야죠. 네,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꼭 로또를 당첨될 수 있는 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빠른 시일 내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